시집도 안 갔는데 뭐 우리 돌보는 게 천직이지. 이 말 듣고 72살 효녀가 부모 버리고 집 나간 충격적인 이유. 50년 희생의 결말.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내일 아침에 떠나.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라니. 50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부산에 사는 김영자입니다. 혹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저는 평생 딸로만 살았어요. 착한 딸 효녀 노처녀.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며 50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무급 간병인이었구나. 오늘은 제가 어떻게 72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제 하루는 이랬어요. 새벽 5시 아버지 약 챙기기. 5시 30분 어머니 혈압 재기. 6시 아침 식사 준비. 7시 부모님 식사 수발. 8시 설거지와 청소. 9시 어머니 물리치료 보조. 10시 장보기. 오후 내내 부모님 심부름과 간호. 저녁 6시 저녁 준비. 밤 10시 아버지 취침 도움. 밤 11시 그제서야 제 시간. 그리고 새벽 2시쯤이면 어머니가 부르시죠. 영자야, 물 좀. 영자야, 화장실 좀. 영자야, 등 좀 긁어줘. 50년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시잖아요. 효도하는 게 맞다고 믿었죠. 오빠는 서울에서 성공했어요. 큰 회사 임원이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와요. 영자야, 부모님 잘 모시고 있지? 응, 걱정 마. 오빠는 바쁘잖아.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누워 있었어요. 38도가 넘는 열에 온몸이 쑤셨죠. 영자야, 밥은 언제 줄 거야? 배고픈데.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좀 아파서요. 오늘은 간단히 라면이라도. 라면? 우리가 라면을 먹으라고?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날 저는 39도 열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주방에 섰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죠. 더 가슴 아팠던 건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였어요. 저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보호자분께 말씀드려야겠는데 환자분이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예요. 본인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부모님 드실 음식을 먼저 챙기고 제일 좋은 반찬은 부모님께 드렸어요. 저는 늘 남은 걸로 배를 채웠죠. 병원에 입원한 3일 동안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문병을 오시지 않았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 영자야, 빨래가 쌓였어. 그리고 저녁은 뭐 먹을 건데? 정말 마음이 무너진 건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밤 오빠가 부모님 댁에 왔어요. 드물게 주말에 내려온 거였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오는 대화가 들렸어요. 아버지, 요즘 영자 얼굴이 너무 안 좋던데요. 그래? 원래 그런 얼굴이야. 아니, 진짜 많이 수척해 보이던데. 좀 쉬게 해주세요.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쉬게? 쉬면 우리는 누가 돌봐? 재석이, 너는 서울에서 바쁘잖아. 영자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영자도 이제 나이가. 영자는 괜찮아. 시집도 안 갔는데 뭐. 우리 돌보는 게 천직이지. 그 순간 가슴에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시집도 안 갔는데 뭐. 25살 때였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남자가 청혼을 했어요. 영자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죠. 영자야,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니? 결혼은 나중에 해도 돼. 결국 그 사람은 2년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30살 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직장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죠. 괜찮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영자야, 지금 아버지 상태가 이런데 내가 결혼 생각을 해? 또 포기했어요. 40살이 됐을 때 더 이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영자 씨 정말 효녀네요. 부모님이 복이 많으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딸이 어디 있어요. 효녀. 그 단어가 저를 평생 가뒀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70이 넘은 제 얼굴이 있었죠. 주름투성이에 백발이 성성했어요. 나는 언제 살았지? 결정적인 순간은 오빠네 가족이 명절에 왔을 때였어요. 조카딸이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예쁘게 화장하고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고모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요. 그래? 좋겠다. 고모는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고모는 한 번도. 헐, 진짜요? 요즘 할머니들도 다 해외여행 다니시는데? 그날 밤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50년간 모은 돈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며 모은 퇴직금, 그리고 부모님이 가끔 주시던 용돈을 모은 것. 근데 통장 잔고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5천만 원. 50년을 일했는데 고작 5천만 원이었어요. 부모님 병원비, 약값, 보약, 그 사이사이 오빠가 잠깐만 빌려줘 하며 가져간 돈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5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내가 우리를 버린다는 거야?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독립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구해드릴게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키운 보람이 이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아. 배은망덕. 제가 배은망덕이라니. 그 순간 눈물이 났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거 그만할래. 영자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50년을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 내가 서울에 있잖아. 오빠도 부모님 자식이야. 나만 딸이 아니라고. 영자야, 내가 여자잖아. 여자가 부모 모시는 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부터 행동으로 옮겼어요. 요양보호사를 구했어요. 24시간 케어 가능한 분으로요. 비용은 제가 모은 돈에서 1년치를 선불로 지불했어요. 그리고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부산 송정해변 근처였죠.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0만 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부모님은 절 보지도 않으셨어요.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갑니다. 가.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마. 그렇게 집을 나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 5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원룸 문을 열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낡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어요. 새벽 2시에 깨는 일도 5시에 일어나야 하는 일도 없었어요. 한 달 후 오빠가 찾아왔어요. 영자야,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 요양보호사분이 계시잖아. 그래도 우리가 직접 돌봐야지. 남이 어떻게. 오빠 나한테 남이었어. 50년 동안. 영자야. 오빠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승진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나는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알아? 부모님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밥 먹이고. 오빠 생일에는 맨날 부모님 대신 선물 보내주고. 조카들 명절 용돈도 내가 챙긴 거 알아? 미안해, 영자야. 미안하면 이제라도 오빠가 해.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죠. 저게 딸이라고 부모 팽개치고. 효녀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본색이 드러났네. 상처받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지금은 이사한 지 8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셔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요리 클래스를 들어요. 처음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요. 어제는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오늘은 케이크를 굽기로 했고요. 5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에요. 모두 5060대에 자기 인생을 되찾은 분들이죠. 우리는 매주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집을 탐방하고 함께 웃어요. 어제는 할머니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72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을 보며 울었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며칠 전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영자야. 네, 어머니. 보고 싶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요. 알아.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러 오면 안 될까? 그건 괜찮아요. 딸로서 찾아뵐게요. 하지만 간병인으로는 아니에요. 그렇게 경계를 분명히 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늦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박순희가 아니라 김영자로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회생하며 살고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72살에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더 젊으시잖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응원하고 함께 용기를 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여러분.